공공성 보장하라. 쌀값 안정화 방안 마련하라. 임산부 지원 사업 추경 예산 편성하라. 친환경 농업 확대하라. 네, 그러면 지금부터 먹거리 공공성 강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추경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위해 함께 준비해 주셨습니다. 민주당 농업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이원택 의원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네,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전남 보당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리 심정우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GMO 반대 전국행동 이세호 공동대표님 참석해 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환경 희망 먹거리 네트워크 진영구 대표님, 예, 참석해주십니다. 한계역 학부모의 서울지구 강혜승 대표님도 위원장이십니다. 네. 그리고 행동중심 생명연합회 안희숙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예, 저 뒤에 계십니다. 예. 국제 슬로푸드 한국협회 장현래 상임이사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녹색 소비자한테 문양국 선생님 참석해주셨나요? 네. 예. 여기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이민파 대표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뒤에 계십니다. 예. 그리고 한살림연합에서는 문지영 국장과 활동가분들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친환경 생산자분도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연합회 김상기 회장님과 많은 의원분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강원 친환경 농업인연합회 이경수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남 친환경 농업협회 황남갑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충북 친환경 농업인연합회 김진국 회장님 참석해 주셨고요. 충남 친환경 농업협회 정상진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리 제주에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주 친환경 농업협회 김현준 회장님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그리고 경북 친환경 농업협회 손동락 회장님과 포항 친환경 농업협회 배용영 회장님이 많은 회원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네, 힘이 나네요. 예. 혹시 제가 소개를 못 시켜드린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아끼려고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여 명이 넘는 안타까운 젊은 꽃들이 지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생을 달리하신 노인들과 유가족분들 그리고 피해자분들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보시는 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공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명 바로 네, 그러면 구호 몇 번 더 외쳐보고 바로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지원 사업 추경 예산 편성하라. 추경 예산 편성하고 먹거리권 보장하라. 먹거리 공급성 보장하라. 쌀값 안정화 방안 마련하라. 예, 그럼 먼저 민주당 농업인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신 이원택 의원님으로부터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크도 없는데 왔나요? 네. 오늘 날씨가 이렇게 조금 싸늘하고 추운데 국회까지 오셨습니다. 안타깝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좀 더 열심히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책임감도 좀 느낍니다. 우리나라에서 친환경 농업이 우리나라에서 친환경 농업이 앞으로 기후 위기 시대에 나아가야 할 저탄소 농업과 일맥상통한 저는 농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발전시켜 가는가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건강 또 우리 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키우고 지원하고 이런 것이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저탄소 농업으로 대전환하는 과정에서 친환경 농업이 주목받고 성장시켜야 할 비전을 가져가야 되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난번 친환경 농업과 관련해서 작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하고 또 아이들 초등 돌봄 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사실 17개 광역시도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우리 농가들의 어떤 자립적인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과 임산부에게도 또 우리 저출산 고령 사회에서 새로운 어떤 복지 대책으로도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자 사업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시범 사업으로 계속 진행되면서 정부의 정식 사업으로 채택이 되길 바랬는데 작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에 두 가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해수위 예산 소위원으로 저도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심의 과정에서 두 예산을 증액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각각 제 기억에는 196억, 220억 정도 되는 사업 같습니다. 그런 광역시도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우리 농가들한테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돼서 우리 임산부들한테 꾸러미로 지원이 되고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과일 간식으로 지원되면 우리 친환경 농업을 하는 사람들의 선순환 구조가 저는 만들어지고 농업의 기반이 확대되고 강화된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기재부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 드립니다. 23년에 추경이 또 논의되는 시점이 올 겁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추경이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민생 물가 지원에서 30조 추경을 제안하고 있는데 현재 국민의힘당에서 추경을 받고 있는 형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3월이든 4월이든 5월 이 과정에서 추경이 발생했을 때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서 또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이고 또 예산소위위원으로서 농해수위 예산수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의 농업이 저는 직불금 5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직불금 5조 원 시대면 사실 우리 다양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이 사실 시장에서 제값을 약간씩 못 받더라도 다양한 직불금 형태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면 이전 소득을 보장받기 때문에 직불금이 5조까지 확대되는 정책이 이행되는 것이 우리 농민들한테 저는 이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아까 친환경 농산물에도 직불금이 더 확대 지원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이 정말 농민들한테 꿈과 희망이 아니라 현실화돼서 옆에 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걸 위해서 저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부터 윤석열 정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하고 또 설득하고 안 되면 싸우고 또 투쟁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가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서 지금 쌀 전원농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쌀값 정상화, 쌀값 안정화에도 우리 친환경 농업인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친환경 농업인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도시와 농업의 상생과 협력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급식들이 확대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같이 또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친환경 직불제를 포함해서 당면한 친환경 농업의 그 어려움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구호 몇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친환경 직불제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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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값 안정화 방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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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련하라!
예, 다음 발언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농민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신정우 의원님 모시고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이고요. 또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쌀값 정상화 민주당의 TF 팀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엄동설한의 추운 날씨에 국회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미안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먹거리를 중심으로 연대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왜 우리 먹거리 관련 정책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 치고 있는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살리는 것보다 있는 예산 죽이는 것이 10배, 20배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지난 국회에서는 우리 먹거리 특히 친환경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임산물, 친환경 농산물 지원 예산과 또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친환경 과일급식 예산이 있던 예산이 잘려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 국회에서 농업을 대신해서 싸우는 또 그 대표에서 노력하는 저희들의 부족함 때문이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서 국회에서는 이번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해 가지고 정말 3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쌀값 전쟁을 끝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부 여당에서는 갖은 변명과 거짓과 잘못된 증거를 가지고 지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거부권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과 또 국민들의 먹거리 정책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개탄해하지 않습니다. 이번 1차 추경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하셨듯이 있는 없는 예산을 살리는 것보다 있는 예산을 죽이는 것이 10배 이상 어려운데 우리는 그걸 지키지 못했습니다. 추경에서 자신있게 살리겠다 이렇게 큰소리 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함께 더 10배 20배 노력해야만이 죽어버린 예산 다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죽어가는 이 친환경 농업 그리고 대한민국 먹거리 공공성 증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왕 나선 만큼 이번 정기국회 이후에 계속될 추경 예산 작업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국회 먹거리 농산물 전선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단의 일원으로서 우리 원내대표단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반드시 전달할 것이고 국회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원회와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이원택 우리 농어민위원회 위원장님과 함께 힘껏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함께 싸웁시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평균 출산율이 0.7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임산부들한테 모든 정책적 지원액을 부족할 판에 당연히 주어져야 할 책무와 의무까지 저버리고 있는 이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구호 외치고 다음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 공공성 보장하라! 먹거리 지원 사업 추경 예산 편성하라! 친환경 농업 확대하라! 예, 다음 발언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친환경 농업협회 강용 회장님 모시고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이호택 의원님하고 또 신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1년이면 좀 가겠습니다. 여기서 할 이야기만 제가 좀 하겠습니다. 1년이면 수많은 법과 예산이 저 안에서 만들어지고 통과되는 것 같습니다. 양곡관리법도 지금 저 안에 묶여있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여야가 우리 농업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머리맞대고 꼭 좋은 방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단체장이라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임산부 꾸러미 사업이나 초등 돌봄 교육 과일 급식 사업 등 친환경 먹거리 예산 삭감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58억의 꾸러미 국비 예산 삭감은 지자체 매칭 60%까지 포함되면 약 400억 정도의 예산 축소입니다. 5만 5천 친환경 농가 1인당 약 72만 7천 원의 소득 감소에 해당됩니다. 국민 총 생산이 1인당 72만 7천 원이 삭감이 된다면 아마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소득이 감소하니 예산을 복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가 기후위기로 탄소 중립의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고 있고 기후위기와 탄소위기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생태복원입니다. 이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고 그래서 전 세계가 친환경 농업의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친환경 농업이 유기농업이 농산물의 무역 장벽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세계가 이런데 우리는 삭감을 했습니다. WTO에서조차도 친환경은 예외 조항이 보조에 대한 예외 조항이 많습니다. 야당의 예산 반영 의지는 물론이었고 여당이 발표했던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에서도 임산부 꾸러미 지원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했던 예산이 삭감된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삭감은 친환경 시장의 축소로 이어지고 이것은 언젠가는 우리 농업을 짊어지고 나가야 될 친환경 농업이 홀로 설 수 있는 산업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결과적으로 친환경 먹거리를 통해 더 나은 미래 세대의 건강을 지키고 기후위기, 탄소중립, 생태복원에 지구를 지키자는 전 세계의 추세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추경에 반영할 것을 여야 모두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감사합니다. 같은 시간에 농특위의 앞으로 역할에 대해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지금 했던 이 목소리를 가서 역할에 전달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네, 농특위에서 꼭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오늘 발언하실 분들이 이제 각계에서 진영에서 좀 많이들 오셨기 때문에 발언을 대표해서 몇 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축약을 해서 발언을 해주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 매우 큰 박수를 쳐주실 것 같습니다. 먼저 GM호반대 전국행동 이세호 공동대표님 발언 바로 시작 좀 해주십시오. 밤새도록 또 오랜 시간 먹거리계를 대표해서 드릴 말씀이 많지만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분들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조금은 헤아려 보셔야 될 것입니다. 만약 집권력도 이런 신념들을 깨우치지 못하고 그대로 놔둔다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은 자들, 오게끔 만든 자들, 틀림없이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만 당신들은 피눈물을 흘릴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걸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무슨 여야가 있겠습니까? 진보 보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즉시 시행해 줄 것을 우리 요구를 받아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네요. 예.
친환경 먹거리 희망 네트워크 진원국 대표님, 발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부터 밥은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먹거리는 하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먹거리는 지켜져야 됩니다. 이런 먹거리의 지킴, 이 먹거리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반대하는 여야 의원들이 있다면 전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나왔던 이야기, 그리고 여기서 우리들이 함께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들 반드시 관철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범 사업이 아니라 전면 사업으로 확대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2023년도 국회 의정이 펼쳐지기를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교육학부모의 서울 강혜승 대표님 혹시 네, 반갑습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의 서울지부장 강혜승입니다. 저출산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부나 지자체 이런 데에서 나오는 정책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의 금천구에 살고 있는데 금천구에서 임산부들을 위한 친환경 꾸러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우 반응이 좋고 적극적으로 임산부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학부모님들이 돌봄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돌봄 시간에 아이들 친환경 먹거리로 간식을 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살림이나 아이쿱의 건강한 먹거리를.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 건강한 과일을 제공한다고 해서 학부모님들한테 설문조사를 저희 단체에서 했을 때 매우 뜨거운 반응으로 이런 정책은 빨리 시급하게 전국적으로 번져나가길 바란다고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부에서는 임산부와 아이들을 위한 이런 친환경 꾸러미와 과일 간식을 예산을 삭감했다는 소리를 들으니 학부모로서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회의원회관 앞에 서 있지만 국회의원분들은 정말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미래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정말 저희들이 원하는 친환경 임산부 꾸러미와 아이들을 위한 초등 간식 돌봄을 바로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르시죠. 지금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멀어서. 안인수 회장님, 행복중집생협연합회 안인수 회장님도 힘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공간이 되게 상징적인 것 같아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그 뒤에는 그 도시민의 뒤에는 우리의 먹을거리를 만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든든하게 계십니다. 우리 생산자 여러분 많이 오셨는데요. 늘 건강하시고 생산의 의욕 꺾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그 국회 역할을 요청하는 예산을 다시 살리기 요청하는 그 두 가지 사업은 어떤 특정한 정부의 선물이 아닙니다. 국민의 인기를 구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우리 농업 농촌에서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만족도 역시 높아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왜 이것이 사라져야 합니까? 기본적인 이러한 정책들은 꾸준히 가야 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자신들의 철학에 맞는 새로운 정책들이 추가되는 그런 덧셈의 정치가 그런 정책이 구현돼야 합니다. 왜 시대에 역행하는 이런 뺄셈의 정책이 행해지는 걸까요? 인구학적으로 지속가능성, 우리 대한민국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식량위기, 그 지속가능성, 우리 대한민국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 있다고 하지만 이 두 가지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서 그 의지가 과연 진실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친환경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정책들은 다양한 대상들, 즉 취약계층,
그리고 임산부, 그리고 아동들에게 다양하게 실시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미 섬세하게 추진되어 오고 있던 이 정책이 더욱 발전하지는 못할 망정 전액 예산 삭감이라고 하는 것은 먹거리 정책에 있어서 완전한 후퇴를 의미합니다. 이 후퇴 국회에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비자, 오늘 이 자리에는 한살림, 두레생협 등을 포함한 여러 생협 소비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생산자들의 든든한 그 지원자, 후원자가 될 것을 약속드리고요. 예, 국회의 역할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예, 발언 듣고 참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구호 외치고 다음 발언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 지원사의 추경 예산 편성하라! 먹거리 공공성 보장하라! 친환경 농업 확대하라! 예, 다음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슬로푸드 한국협회 장현래 이사장님, 예,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도 추운데 고생도 많으십니다. 저는 국제슬로푸드 한국협회 상임이사 장현혜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38개 국가 중 출산율 꼴찌 나라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미래가 불투명한 이유로 결혼을 포기하고 있고요. 결혼을 했다고 해도 교육 문제, 주택 문제, 다양한 문제들로 아이들을 낳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현재 상황을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는 이번 기재부에서 2023년 저출산 지원 예산을 6조에서 7.4조로 증액하고 0세에서 1세 양육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재부가 한쪽으로는 저출산을 해결하겠다고 예산을 늘리고, 한쪽에서는 이미 임산부들이 그런 건강한 먹거리들을 해결하고 있는 임산부 꾸러미 사업을, 사실 밥그릇을 걷어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여건 속에서도 아이를 낳아서 기르겠다고 선택한 젊은이들에게 왜 이렇게 야박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나라에서 누가 아이를 낳아서 기르려고 용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 AT에서 조사한 그 설문에서 임산부들이 한 얘기인데요. 저는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책을 주변 임산부들에게 많이 소개가 됐으면 좋겠다. 아예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홍보해주면 좋겠다. TV나 라디오에서 광고를 통해서 많이 알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그 AT에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데서 90점 이상의 그 높은 평가가 나왔고요.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는 지지는 무려 95%였습니다. 임산부들은 이 사업을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본인들이 농업 농촌의 발전에 기여하고 농민들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도 보존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적극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만족도 높은 사업을, 이미 검증된 사업을 하지 않고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늘렸는지 기재부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보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저는 국회에게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행정이 걷어찬 밥그릇 반드시 우리 국민의 대표이신 의원들께서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꼭 다시 예산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몇 분만 더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살림 발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살림 동서울생협 이정래 상무이사님 혹시 자리하고 계시나요? 예.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다 보니 현수막에 여당 국회의원께서 그들만의 나라가 아닌 모두의 나라를 만들자라는 현수막을 붙여놨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만 잘 반영해도 모두를 위한 나라를 만드는 게 한 발 더 나가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초등 돌봄교실은 먹을거리도 중요하지만 어린아이들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건강을 책임지는 데 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역시 우리 미래 세대인 신생아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을 또 동시에 친환경 농가를 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친환경 먹거리 정책이죠. 이에 대한 성과가 유엔 식량 농업기구 홈페이지에 공개돼서 전 세계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아 왔습니다. 한살림도 생산자와 소비자 연결해서 국내 친환경 농지 확보하고 농민의 삶의 기반을 지키고 소비자와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활동을 펼치면서 국민들이 경제적 형편이나 지역적 문화적 환경에 상관없이 건강한 먹을거리 가치를 알고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먹거리 공공성을 대표하는 주요한 두 개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으로 인해 한국의 먹거리 공공성에 적수용학해진 것이 보여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건강한 먹을거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환경과 생태까지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으로서 먹거리 공공성 문제는 요즘 같은 기후위기와 식량위기로 먹거리 안전이 불안한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그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생산 소비를 바탕으로 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는 데 국가가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2023년 농업예산안에 초등 돌봄교실 자율관시 사업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관련 예산이 추가 편성되는 데 힘을 다해줄 것을 정식으로 촉구합니다. 그리고 먹거리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주권권을 보장하는 먹거리 기본권의 법제화 역시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기 친환경농업협회 김상기 회장 발언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날씨가 추우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농업을 하는 이유는 농업 생산으로 생산된 생산물이 소비자에게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요청드리고요. 저는 쌀값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농민들 주머니에서 쌀값으로 인해서 피해본 액수가 1조 2천억입니다. 1조 2천억이 주머니에서 그냥 증발해 버렸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쌀값이 폭락을 했는데 25%나 떨어졌는데 그 대책이 정부가 세워야 할 친환경 쌀값을, 친환경 쌀을 일반 쌀을 격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한마디 해석의 문제 때문에 정부는 제때 격리를 하지 않고 쌀값이 25%나 폭락하는, 그로 인해서 1조 2천억이나 농민들 주머니에서 없어지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TRQ로 들어오는 48만 톤의 쌀, 수입쌀, 밥쌀용 수입쌀이 있습니다. 이 쌀로 인해서 국제 곡물가는 28%나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추가로 그 쌀을 사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1,200억 가량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국내 쌀값은 또 25%가 떨어진 이런 역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업은, 농산물은, 농민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쟁의 어떤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이 쌀값을 지키기 위해서, 쌀값이 안정화되기 위해서 법적,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마련돼야 합니다. 이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과 먹거리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키는 근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쌀값 제도화, 쌀값의 안정을 위한 제도화 반드시 마련돼야 될 것을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기자회견문을 우리 전량교 부회장께서, 한국친환경농업회 전량교 부회장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추우신데 페이지가 좀 길어요. 끝까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 공공성 강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추경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문. 2023년 국가예산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끄러미 지원사업과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각 당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예산의 증액 삭감이 힘겨루게 환경과 농업,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를 담고 있는 사업들은 논의의 대상에서 멀어졌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는 물론 해당 대상들에게도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을 삭감시킨 기재부와 이를 방관한 정치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산을 삭감한 기재부가 내세운 논리는 위 두 사업을 없애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2025년에 농식품 바우처 사업으로 편입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먹을거리 돌봄의 가치를 담은 농식품 바우처 사업과 임산부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은 친환경 농어업법과 저출산 고령 사회기본법을 지원 근거로 두고 있다. 저소득층 가군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 나머지 사업들을 통합 운영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개별 사업들의 대상자와 사업 고유의 특성을 애써 외면한 채 인위적으로 통합하겠다는 것은 해당 사업들의 몰이에 내지는 삭감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임산부들의 호응에 의해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예산에서 40%를 차지하는 국비 예산이 없어져 지자체의 예산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 사업을 지속할 지자체가 급격히 줄고 있다. 사업의 존폐이 기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 것이다. 주저하다시피 해당 사업들은 임산부, 어린이, 저소득층 등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계층에게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을 확대하고 사회 가치를 구현하며 환경 가치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먹거리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사업이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2021년 기준 0.8명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상황에서 임산부를 위한 지원 사업을 보다 강화해야 하는 것은 국가와 정치권의 책무이다.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은 정치와 이념을 넘어서는 가치의 문제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헌법적 권리인 것이다. 기후위기와 식량위기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어 친환경 농업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는 친환경 농산물 이용 촉진으로 친환경 농업 생산을 뒷받침하고 국민인식을 높이며 임산부와 초등학생, 미취학 아동 등 미래 세대의 건강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미 만족도와 효과성이 입증되었기에 중단이 아니라 더욱 확대 발전시켜야 할 일이다.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만큼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치권은 임산부 친환경 지원 사업이 추경을 통해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본 사업이 가지는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명확히 인식한다면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 보여진다. 또한 작년 한 해 농가소득과 직결된 쌀값이 폭락하여 농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상황은 진행 중이다. 법령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된병이다. 분명한 것은 작년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되며 쌀을 포함한 식량 정책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쌀 수급과 가격을 안정화하고 논타작물 재배를 활성화하며 전체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법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갈수록 기후위기와 감염병 발생, 국가 간 갈등 등으로 인해 세계적인 공급 불안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와 시스템을 시급하게 구축해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이 식량 자급률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먹거리의 기본인 쌀에 대해 정치권은 셈법은 뒤로 하고 오로지 농업의 지속성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사회적 돌봄 대상에 대한 지원은 당연한 의무임을 명심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한다. 정치권이 농민, 소비자, 시민사회 요구를 외면하고 끝내 묵살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조직적인 결의를 통해 심판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22년 2월 2일 먹거리 공공성 강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추경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활동.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날이 좀 춥습니다. 특히나 여의도가 섬이라 조금 더 춥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몇 개 외치고 오늘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힘차게 구호 외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 지원 사업 추경 예산 편성하라! 먹거리 공공성 보장하라! 친환경 농업 확대하라! 쌀값 안정화 방안 마련하라! 예, 그럼 이상으로 먹거리 공공성 강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추경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